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군수열 개념부터 설명을 다시 해볼게요. 군수열. 그냥 군으로 찢으라고 했었죠. 그럼 군으로 찢어서 표현하다 보면 군수열은요, 군이라는 주소지를 찾겠다가 목적이라고. 주소지. 그러면 이때 여기 상태에서 지금 두 번째 질문, 얘가 질문이라면 95항. 그럼 95항이라는 얘가 몇 번째 군의 몇 번째 항인지 이 주소지만 먼저 찾아주세요. 이것부터 먼저 시작이라고. 알겠어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먼저 찾아줄 건 이 군이라는 자체를 먼저 찾아주고 싶은 거예요. 얘가 몇 군에 들어갔는지. 근데 그걸 보려다 보니까 이제 저 수열의 규칙을 보려고 군으로 찢어보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서 끊으면 규칙은 어디서 끊어? 2분의 1에서 끊어지고 3분의 2까지 끊어지고 4분의 그리고 5분의 4까지 이렇게 끊어져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지금 끊어졌었을 때 생각을 하면 이것들에서 지금 표현이 1군, 2군, 3군, 4군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이 돼 있던 것 뿐이잖아. 근데 우리가 이제 이 군, 얘가 들어가 있는 군을 확인하고 싶으면 그때 군의 개수 갖고 먼저 신경을 써야 된다고. 군에 뭐 갖고 신경 써라? 개수. 그럼 이제 군의 개수 갖고 다시 신경을 써서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 군수열의 특징 세 번째에서 써줬던 게 군의 항의 개수끼리 수열을 이룬댔잖아. 맞죠? 그럼 그 수열을 이룬다라는 특징을 이용해서 몇 군에 있는지 확인하고 싶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여기서 표현하다 보니까 1군에는 몇 개가 있어? 네, 1군에는 한 개만 존재해요. 이렇게 지금 얘기했고. 근데 거기 상황에서 나는 그냥 결국은 1군까지라는 말을 갖다 써서 거기에 지금 한 개만 존재를 한대요. 그럼 2군까지에는요. 네, 2군까지에는 3개가 존재하는데 그 시기 1과 2를 1군에는 1개, 2군에는 2개가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총 3개가 있어요 라는 자체를 표현을 해줬다고. 그럼 나는 95개까지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예상해서 들어가자 라는 소리밖에 없었죠. 그럼 이때 여기 상태에서 3군이었을 땐 당연히 지금 3군까지는 1 더하기 2 더하기 3을 하자 이런 식의 규칙이 나왔으니 예상을 해서 숫자를 그냥 계산하라고. 니네는 문제집에 쓰여져 있는 것처럼 뭐 n 이런 식으로 쓸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대충 예상을 해볼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표현을 했을 때 10군이라는 까지라고 표현하면 1부터 어차피 10까지 더한 개수가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까지는 지금 55개가 있어요. 이 소리밖에 없다라는 거고. 맞죠? 그럼 55개보다 더 많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상을 해봤을 때 그럼 이번에는 12군까지라고 표현을 하면 그럼 12군까지는 1부터 12까지 더해야 되겠죠. 그럼 1부터 12까지 더하는 건데 그거는 등차수열 합식으로 갖다 쓰면 2분의 12 곱하기 13으로 일단 계산을 하면 되겠구나. 이것도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그럼 여기는 지금 계산해서 78개가 나왔을 거고 아직 더 가도 되겠죠. 그러면 13군까지에는 몇 개가 있을까? 여기에다가 이번엔 13만 더해주면 되지 않을까? 왜냐면 여기서 13개가 더 들어왔으니까. 그럼 여기에서는 지금 91개가 있다고. 그러면 95개, 즉 95번째는 13군 마지막에 있는 얘보다 뒤에 있을 거니까 얘는 몇 군의 존재를 할 거다. 그래서 여기에 14군이요. 이거를 이용해서 얘를 먼저 찾아줬다고. 그럼 13군까지가 91개 있었으니까 그럼 앞으로 몇 개만 더 가면 95번째가 되는 거예요. 4개만 더 가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부터 14군 상이라는 애가 숫자가 몇인지만 찾겠습니다. 이 얘기만 해줄 거라고. 알겠어? 그럼 이제 두 번째 특징 써줬던 게 뭐였어? 군의 첫 항 또는 끝항끼리 규칙을 이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줬는데 난 벌써 지금부터 이제 쓰는 건 14군에 있는 숫자를
하나, 둘, 셋, 네 번째인 이 숫자를 찾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 그럼 이제 군 내에서 이루는 수열 같습니다. 이 둘을 같이 이용을 하면서 문제를 풀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군내에서 있는 수열들의 특징을 보면 1군에는 2분의 1, 2군에는 3분의 1, 3분의 2, 3군에는 4분의 1, 4분의 1, 4분의 3 이렇게 쓰여졌대. 그럼 이때 여기에서 특징은 뭐가 있어? 그럼 14분에는 어떻게 쓰여질까? 제일 첫 번째. 15분의 1이라고 써지겠지. 왜? 분모에 있는 게 지금 똑같은 애들끼리 있었는데 그 군보다 하나가 커졌다는 거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15분의 1부터 이렇게 쓰여지면 되지 않을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갔어? 1씩 커졌어, 분자가. 그럼 15분의 1, 15분의 3? 이렇게 되겠어요. 아, 그러니까 95번 장은 14군 사항으로서 15분의 4라는 숫자를 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이게 648번의 군수열이라고. 이제 이해됐어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그래서 성질 써줬던 걸 생각하면 거꾸로 들어가는 거야. 근데 1번 문제는 거꾸로 들어간 게 아니라 얘를 갖고서 얘를 찾으라는 거기 때문에 이거부터 먼저 표현하고 들어가는 것밖에 없었고. 656번에서 여기 문장을 먼저 보겠죠. 첫째 항과 공차가 같은 등차 수열 여기까지 알려줬어요. 그럼 이 문장 갖고 우리가 뭐 해줘야 된다? 일반항 그냥 찾아줘야 된다. 근데 일반항을 찾으려는데 첫째 항과 공차가 서로 다 어떻대? 같대. 그럼 원래 우리가 지금 AN을 갖다 써야 되는데 A 플러스 N 마이너스 1의 D라고 원래 갖다 쓰면 되는 거잖아. 첫째 항도 공차도 모르니까. 근데 이때 첫째 항과 공차가 같았으니까 이 A 대신 그냥 D라고 갖다 써보면 이걸 정리한 식이 일반항 AN이 되겠지. 그럼 얘를 정리한 식이 어떻게 돼? N 곱하기 D. 그럼 이때 D, N이요 이렇게 지금 쓰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얘가 DN이요라고 나왔으면 여기 식에다 대입해서 얘를 계산한 값이 이랬으니까 이제부터 이걸 계산할 생각을 하면 되잖아요. 그럼 두 번째 전 시간에 이제 배웠던 우리가 바로 전 시간에 썼던 K는 1부터 15까지래. AN 찾았으니까 표현하다 보니까 루트 AK는 DK라고 쓰면 되고 거기에 플러스 루트 DK 플러스 D 이렇게 갖다 쓰면 되겠어요. 이렇게 지금 쓰여지겠죠. 그런데 거기 분의 1이에요. 시그마 공식 못 쓰죠? 그럼 시그마 공식을 못 쓰면 나열해야 되겠죠? 근데 얘를 나열하기 위해서 이 형태는 나열하기에 적합한 형태가 아니죠. 그럼 뭐 해줘야 돼? 유리화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야지 나열하기에 가장 적합한 형태가 될 거니까. 그럼 이때 여기에는 지금 루트 DK와 마이너스 루트 DK 플러스 D를 곱해줘서 유리화를 하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구나. 그럼 이제 계산했어. 분모 DK 마이너스 얘 제곱이니까 DK 플러스 D 분의 이렇게 갖다 쓰여질 거고 분자 루트 DK 마이너스 루트 DK 플러스 D요 이렇게 지금 쓰여진 식이 되겠구나. 다시 분모 계산하니까 DK 빠지면 D 사라지겠죠? 그럼 마이너스 D 남았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D 이렇게 지금 쓰여질 거고 거기에서 이제 시그마를 계산을 하자라고 얘기를 해준대요. 근데 이 시그마의 명령어가 지금 누구야? K잖아. 그럼 이때 이 D는 상수 취급해도 꺼내줘도 되겠죠? 그럼 이때 얘는 지금 앞에 쪽으로 마이너스 D분의 1이요 이렇게 지금 써주시면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이걸 지금부터 나열해서 계산하면 되잖아. 그럼 1 집어넣대. 루트 D 마이너스 루트 2D 더하기 그 다음 2 들어가니까 루트 2D 마이너스 루트 3D 더하기 루트 3D 마이너스 루트 4D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앞에 쪽에 몇 개만 남을까? 하나만 남을 거야. 그럼 끝에 쪽에도 하나만 남는 상태로 쓰면 되겠죠? 그럼 여기 상태에서 얘는 루트 몇 들어갔을 때니까 15D 마이너스 이렇게 갖다 쓰세요. 그럼 이때 얘랑도 다 사라지는 거잖아.
그럼 이걸 나열한 결과물이 지금 뭐만 남아? 루트 D 마이너스 루트 16D인데 그럼 루트 16D에서는 당연히 루트 16은 꺼내서 쓰면 되지 않아? 루트 16은 몇이니까? 4니까 여기는 4 루트 D요. 거기에 곱하기 파란색 뭐가 있었으니? 얘가 있었으니 이걸 계산한 게 지금 2예요.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걸 계산하자는 소리잖아. 그럼 이제 나머지 여기서 계산하다 보니까 뭐야? 얘 빼주면 마이너스 3 루트 D가 될 거고 양변에 마이너스 D 곱해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D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이 상태에서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주니까 플러스가 될 거고 이때 D 값을 구하려면 뭐 해줄까? 제곱해주시면 되는 거잖아. 이 상태에서 한쪽은 루트를 없애고 싶은 거니까. 그럼 제곱해주니까 9D가 4D 제곱이요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럼 얘 방정식으로서 4D 제곱 마이너스 9D가 0인 거고 그럼 D 갖고 묶여지니까 4D 마이너스 9가 0이라서 그럼 D가 0이거나 또는 4분의 9가 돼야 돼요. 근데 모든 항이 양수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D가 0이면 얘가 성립하지 않겠구나. 그래서 4분의 9가 돼야 되는구나. 그럼 공차가 4분의 9랬으니까 일반항 AN이 4분의 9n이요. 그럼 A 4 구하세요. 그럼 4 집어넣어서 9요.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지. 계속 보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뭔 소리냐. 658번 문제에서 보니까 첫 장이 마이너스 9이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래. 벌써 여기 상태에서 또 뭐 해줘? 일반항 찾아줘야겠죠. 그럼 얘에서 일반항 찾아주니까 AN이 2n 마이너스 10 1이요. 예, 여기까지 지금 찾아줬어요. 근데 거기 상태에서 두 번째 이제 이 조건을 보겠대요.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인데 이때 얘는 절대값을 씌운 상태의 숫자를 더하래요. 그러면 우리 절대값을 씌웠다. 절대값 씌웠을 때 신경 쓸 게 뭐야? 안에 있는 게 양수가 음수인지를 확인하는 거. 즉 얘가 양인지 음인지를 신경을 쓰는 거잖아. 근데 여기가 양인지 음인지는 이 K 값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뿐이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양인지 음인지는 K 값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 상황을 따로따로 갖다 써볼 거라고. 알겠니? 그럼 일단 니네가 먼저 신경 쓸 건 이 안에 조금 다 신경 그냥 갖다 써. 일단 얘부터 신경을 쓰다 보니까 AN을 얘를 구해줬잖아. 그럼 이때 여기 상태에서 얘는 2K-11 2K-9분의 1 이렇게 지금 쓰여진 거겠죠. 이렇게 쓴 상태에서 일단 문제를 풀어도 되는데 이렇게 쓴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도 되는데 어차피 나중에 시그마를 계산하면 우리 나열해야 되겠지. 그럼 그 나열하려면 이 식을 우리는 어떤 형태로 바꿔줘라? 네, 부분 분수로 바꿔줘라. 그럼 부분 분수로 바꾸는 식이 얘가 크죠? 얘가 얘보다 2가 크잖아. 그러니까 얘가 B 역할을 해주는 거고 여기를 A 역할로 해서 얘에서 얘를 빼준 거구나. 그럼 얘에서 얘를 빼주면 2가 되겠죠? 2K-9에서 2K-11을 빼면 2가 될 겁니다. 그럼 2분의 분자 1에 거기에 여기는 지금 2K-11분의 1 마이너스 2K-9분의 1 이게 지금 절대값 안에 있는 식만 본 거란 말이야. 알겠어?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거기 상태에서 내가 지금부터 뭐 한다고 아까 여기다가 절대값의 식은 씌워졌다고. 요게 절대값이 씌워졌다고. 그럼 그 상황에서 니네가 얘기하는 건 아까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궁금하다며. 그럼 얘가 양수 음수인지를 확인하고 싶은데 처음에 확인해보는 거야. 1 집어넣었어. 여기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것보다 여기에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게 훨씬 더 편해. 1 집어넣었더니 얘 양수야 음수야? A쪽 음수죠. 1 집어넣었더니 얘 양수야 음수야? 음수죠. 그럼 음수 곱해지니까 뭐가 돼? 양수가 돼. 그럼 1이었을 땐 양수구나. 2 집어넣어도 양수래. 왜? 음이 될 거니까. 그럼 처음으로 얘가 양수 가다가 어느 순간 음수가 되는 시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언제 음수가 될까? 하나가 음수고 하나가 양수가 되는 순간 그때 처음으로 음수가 되지 않을까? 맞아요?
다시 확인합니다. 얘가 지금 양수가 되는 순간은 지금부터 니네가 다시 확인했어. K가 1이었을 때 양수랬지. 저게 안에 있는 게 양수가 되는 순간이래. 1이었을 때 양수였어. 지금부터 집어넣어. 2였을 때도 양수 맞죠? 근데 얘가 크댔으니까 지금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지금 현재는 이야. 집어넣었을 때. 그럼 언제 처음으로 얘가 양수가 되는지 찾아주면 되잖아. 그럼 얘가 언제 양수야? 5 집어넣었을 때 양수야. 그럼 이때 1, 2, 3, 4까지는 이 전체 계산한 결과물은 양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K가 5였었을 때는 어떻게 됐다? 얘가 5였을 때 들어가면 음수고 얘는 양수기 때문에 이때는 음수가 돼요. 근데 다시 6부터 들어가면 얘가 6 들어갔대. 얘 양수야, 문제야? 양수. 얘는 양수죠. 그럼 그때 6부터는 다시 이 양수 쪽 들어가겠죠. 이런 상황이 되었다고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이 상황에서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야. 우리는 어차피 이렇게 바꿔놓았다면, 얘를 바꿔놓았다면 우리는 이걸 나열해서 문제를 풀자는 거잖아요. 나열이라는 건 대입이었고. 그럼 난 지금부터 1을 대입해서 쓸 건데 그때 양이라는 파트를 찾아놨으니까 절대값도 바로 바꿔놓을 거란 말이야. 그럼 1을 집어넣었을 때 상황은 어떻게 돼? 2분의 1에 여기에다가 1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9분의 1 마이너스 7분의 1 이렇게 쓰여지는데 이 절대값이 그대로 벗겨주면 되겠죠. 양수니까. 맞죠? 거기에 더하기 2분의 1에 다시 마이너스 7분의 1 빼기 마이너스 5분의 1 얘도 그대로 나오시면 되겠죠. 어디까지 그대로 나와야 된다고? 4까지는 그대로 나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 상태에서 그대로 갖다 쓰는 거야. 2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에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1분의 1 얘까지는 그대로 왔어. 근데 여기서 독특한 놈이 얘 하나 때문에 독특했잖아. 그럼 K가 5였었을 때 2분의 1에 5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1분의 1 빼기 1분의 1인데 여기 앞에 뭐가 붙어갖고 나와야 돼? 마이너스 얘만 붙여서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앞에 마이너스 붙여서 나왔어요. 이렇게 쓰면 되겠죠. 맞죠? 그 다음부터 다시 6을 집어넣었을 때부터는 다시 뭐가 되었다? 그대로 나오는 양수가 되겠구나. 그럼 이때부터 6을 집어넣은 건 다시 여기다 쓰면 되겠구나. 2분의 1, 6 집어넣으니까 1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됐어. 그럼 얘가 6 집어넣었을 때야. 7 집어넣었을 때도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이렇게 쓰여지겠지. 그럼 얘가 지금 7 집어넣었을 때야. 근데 언제까지 어차피 집어넣자? 10까지만 다 집어넣자. 그럼 여기 상태에서 점점점 써도 되지 않을까? 어차피 얘도 사라질 형태가 될 거니까. 그럼 이때 제일 마지막 10을 집어넣었을 때 이렇게 쓰여진 이거를 합한 답을 쓰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라고. 알겠어? 근데 이걸 합한 답을 쓰려는데 우리가 원래 중간에 사라진 형태가 되는 거잖아. 하지만 빨간색 얘 한 번 이 커트라인을 끊어줬잖아. 그러니까 여기까지 사라지는 계산으로 먼저 계산하고 여기도 얘부터 얘까지 사라지는 계산으로 계산하고 얘 한 번만 따로 계산을 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수의 규칙이라는 자체가. 알겠어요? 그럼 이제 나머지 마이너스 7분의 마이너스 얘 0, 얘 0 이렇게 지금 사라지겠구나. 그럼 여기에 남아있는 얘 파트의 첫 번째 얘의 계산은 2분의 1에 마이너스 9분의 1 거기에 마이너스 얘 남은 게 1번 파트가 되겠어요. 됐죠? 두 번째는 얘 그대로 갖다 쓰면 되죠. 빨간색. 마이너스 2분의 1에 마이너스 1분의 1 빼기 1분의 1이요. 이렇게 지금 갖다 쓰여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또 쓰여진 형태가 되겠구나. 여기까지 됐어요.
세 번째 예선 또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사라져서 얘네들 다 사라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쓰여주시겠네. 그럼 여기에 지금 남아있는 건 플러스 2분의 1에 1과 마이너스 11분의 1이요. 이걸 계산한 값이 S예요. 이렇게 지금 쓰여진 거라고요. 그러면 이때도 계산하려다 보니까 그냥 하나씩 더 묶을 겁니다. 이때 여기 상황에서 다 공통으로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이 있어. 그럼 얘를 2분의 1로 묶었어. 그럼 마이너스 9분의 1. 그럼 이제 계산을 하려다 보니까 여기는 플러스 1.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1. 거기에 마이너스니까 또 플러스 1. 이렇게 지금 갖다 쓰여주시겠죠? 거기에 여기는 지금 플러스 1. 마이너스 11분의 1 이걸 계산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고. 됐어요? 그럼 통분해서 계산을 해도 되는데 이때 얘 계산을 2분의 1에 라고 해놓고 마이너스 9분의 1 플러스 4 마이너스 11분의 1 여기까지만 계산을 해줄 거예요. 이유는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맞으면 뭘 구하라고 했냐면 99S 곱하래요. 그럼 여기다 99를 분배했었을 때 굳이 통분할 필요 없이 계산을 해주셔도 될 공간이 없겠죠. 그래서 최종 99S를 구하세요라는 건 여기다 99를 다 곱해주시면 되겠구나. 그럼 2분의 1에 여기다 99 곱하니까 마이너스 11 99 곱하기 4 하세요라고 했으니까 94 36에 94 36 396 거기에 이렇게 계산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겠죠. 그래서 여기는 2분의 1에 여기에 마이너스 20이 빠지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산하세요. 이런 식으로 지금 답이 나오시면 되는 거고. 386은 94 36 94 36 왜? 94 36에 94 36이면 396이겠죠. 네, 됐죠?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 얘기해 주는 거는 절대값 해석인데 니네 원래 어차피 절대값 해석은 0이 되는 거야 양수함수 파트 끊으라는 거야. 근데 여기 파트에서 배운 건 어차피 나열이잖아. 그럼 그 나열을 하기 위해서 중간에 뭐 어디서 끊어줘야 될까라는 걸 자기가 스스로 내가 여기서 끊어야 되는 이유가 양음이란 파트를 찾아야 되는구나. 이거 생각하면서 문제 푸시라고. 이 문제는 오늘 배우는 내용을 갖고서 원래는 푸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연습 문제보다는 뒤쪽에 있는 연습 문제가 좀 더 좋은 거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이따가 개념에서 배울 이런 걸 점화식이라고 불러. n번째 항과 n 플러스 1번째 항과의 관계식을 나타내겠다. 이런 걸 점화식이라고 이름을 부를 건데 그냥 관계식이 얘만 알려줬을 땐 얘가 무슨 수열인지 몰라. 그냥 이런 식의 규칙이 있어요 라고 생각을 해주는 것 뿐이야.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얘야.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근데 거기 상태에서 여기에 로그가 시그마 안에 들어가 있어. 그럼 우리 공식 없었잖아. 그럼 나열해야 되잖아. 맞지? 뭐 해야 된다고? 나열해야 된다고. 근데 이걸 지금 나열을 해야 되는데 얘들아 지금 뭐 한다고 했어요? 나열을 해야 되는데 나열을 했었을 때 로그의 합은 진수끼리의 무슨 상황으로 바뀌어진다? 곱하기로 바뀌어진다. 맞아. 진수끼리의 곱하기 상황으로 바뀌어진대. 그럼 원래 지금 이제 합이라는 자체를 내가 따로 쓰지 않으면 이건 나열했었을 때 로그 이렇게 쓰여질 거고 거기에 진수끼리 곱해질 했으니까 A1 플러스 3 A2 플러스 3 A3 플러스 3 얘네를 곱해서 30까지 해서 A30 플러스 3 원래 이걸 계산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야. 맞아. 근데 우리가 원래 이렇게 쭉쭉쭉 나열을 해서 곱했었을 때의 상황은 항상 약분을 하는 형태로 만들어줬다라는 게 목적이지. 그럼 이번에도 이거는 식변형을 좀 해줬어야 된다라는 거야. 이 상태로 나열을 한 게 아니라서. 알겠어? 그럼 이때 이 빨강색 식
이 일반항에 있는 로그 안에 있는 이 진수식을 좀 바꿔주고 싶은 건데 그걸 바꾸기 위해서 알려준 게 이 관계식을 알려준 거라고. 여기 상태에서 이 관계식 얘에 대해서 알려줬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관계식을 보다 보니까 개념이 어떤 식으로 되냐. 얘가 an 제곱이고 우변만 봐봐. 여기 없었다고 생각해요. 일단 등식. an 제곱이고 플러스 3an이야. 뭐 해줄 것 같아? 인수분해 an으로 묶어줄 생각을 해보겠지. 그러면서 생각해보다 보니까 얘를 an으로 묶어주면 얘랑 똑같은 형태가 보여 안 보여? 보이는 형태잖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라고. 그래서 얘 관계식이 an 플러스 1이 n에 an 플러스 3이라고 바뀌어졌어요. 이렇게 쓸 수 있었던 건데 근데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얘가 ak 플러스 3 얘 대신 바꿔준댔잖아. 그럼 이때 이 식을 마저 정리하면 an 플러스 3은 뭐라고 정리가 되냐고. 얘로 나눠준 거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즉 an분의 얘라고 바꿔줄 수 있었어요. 이렇게 바꿔준 거잖아. 맞아. 그럼 얘를 얘라고 바꿔주면 여기에다가 다시 한번 집어넣을까? 약분이 되는지. 그럼 여기에 1 집어넣었을 때가 a1 플러스 3이잖아. 그럼 그거는 여기다 1 집어넣은 거랑 똑같겠지? 그럼 a1분의 뭐가 돼? a2가 돼. 그러니까 여기는 a1분의 a2라는 걸로 체인지를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겠구나. 얘는 a2분의 a3로 체인지를 하라는 소리였겠구나. 여기는 a4분의 a4로 체인지를 하라는 소리고 그럼 여기는 a10분의 a30분의 a31로 체인지를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바꿔준 거구나. 그러다 보니 아까 뭐야? 우리 어차피 얘네는 약분하는 형태가 보이면 된댔고 이렇게 약분이 다 보여요 라고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종 로그 얘는 지금 a1분의 a31이요 이렇게 쓰여지는 답을 쓸 거라고.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거기 상황에서 뭐야? 로그에서 진수끼리 빼기면 진수에서 나누기면 로그에서는 빼는 걸로 갖다 쓸 건데 그때 문제에서 제일 첫 번째 깔아준 내용에서 조건 얘 하나는 있었잖아. a1은 10으로 바꿔놔라. 그래서 a1 대신 얘는 10으로 바꿔놔라. 그럼 로그 10이 몇이니까? 1이니까 여기는 빼기 1이요. 그러니까 로그 a31에 마이너스 1이요. 라는 답을 찾으세요. 그래서 4번이요. 이렇게 찾으라고. 이런 점화식이라는 자체를 나중에 바꿔주는 것도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이걸 바꿀 생각 왜 가졌어? 우리가 오늘 전 시간에 배웠던 시그마에서 로그가 안에 들어가 있었을 때 그때 개념은 진수끼리 곱하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곱하기를 했었을 때 최적의 상태로서 약분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라고. 그걸 만들기 위해서 바꿔준 것 뿐이라고. 뭐 실력업에서 그렇게 어렵냐 안 어렵냐 이런 걸 따져봤었을 때 상황을 그대로 보시면 어차피 일반항 A에는 얘로 주어져 있었대. 근데 거기 상태에서 이거의 값이 100 이하의 자연수가 된다는 건 이거의 값을 먼저 구하세요. 이것부터 먼저 시작이야. 그래서 여기서 지금 첫 번째 시그마 공부 다시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저거의 값이 100 이하의 자연수가 된다는 조건에서 우리 로그 공부 한 번 더 할 거예요. 여기서. 얘부터 먼저 계산을 할 거야. 그럼 이번에도 지금 쓰여져 있는 식이 시그마 K는 1부터 M까지. 그럼 이 AK라는 애 대신에 여기에 K를 집어넣어서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여기에 지금 또 로그 있잖아. 그럼 내가 로그에 진수 부분에 루트 있었으면 우리는 항상 식정리를 일단 어떻게 들어갔어? 2분의 1로 먼저 묶었어. 맞죠? 2분의 1로 먼저 표현은 하고 들어갔다고. 그러면 저 2분의 1은 상수 취급이니까 여기에다가 내가 2분의 1 이렇게 먼저 갖다 써놔도 상관이 없겠죠? 그러고 나서 다시 얘기하는 게 로그 2에 이렇게 바뀌어진 것 뿐이에요, 얘들아. 그럼 이제 이 시그마 얘를 나열해서 다시 문제를 풀어주려고 생각을 하는 것 뿐이잖아요. 이걸 나열해서.
근데 이걸 나열하려다 보니까 또다시 로그의 합이야. 그럼 진수끼리 뭐 하자? 곱하자. 그럼 얘는 지금 곱해서 나열을 했었을 때 약분이 되는 형태가 얘랑 연속한 숫자라서 보일 거란 말이야. 그럼 이제부터 여기 상태에서 얘를 나열하다 보니 로그 2에 1부터 들어갔대. 그럼 여기는 3분의 이렇게 지금 쓰여질 거고 거기 상태에서 1이 들어가니까 4 이렇게 계산하니까 문제 못 푸는 거야. 왜? 나는 어차피 이 숫자와 이 숫자에서 1 차이가 났던 거잖아. 그럼 얘네가 약분되기 때문에 2라는 건 나중에 생각을 할 거라고. 그래서 여기는 2 곱하기 2요 이렇게 쓰는 거야. 필요한 부분은 얘네끼리 약분이 될 거라는 게 보이는 거거든, 문제에서.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두 번째 2가 들어갔을 때는 4분의 2 곱하기 3 이렇게 보인다고. 그 다음 또 3이 들어갔을 때 5분의 2 곱하기 4 이렇게 보인다고. 즉, 이 2는 따로 곱한다는 소리거든. 그래야지 약분이 보일 거라서. 보이는 약분이 3, 3, 4, 4 이런 식으로 약분을 했어요. 이런 내용밖에 없을 거니까. 점점점 이제 가도 되잖아. 뭐까지 들어간대? n까지 들어간대.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n 플러스 2분의 2에 n 플러스 1이요. 이렇게 지금 쓰여지는 형태가 될 것이고 그때 5랑 얘랑도 약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나오겠죠. 그럼 이제 이걸 정리한 거야. 그럼 얘는 로그 2에 라고 되는데 분모는 n 플러스 2 남았어요. 그럼 이제 분자를 좀 정리를 해보시겠죠. 근데 분자를 정리하려다 보니까 2가 저 파란색 2 일단 나중에 남겨놓으면 일단 이 2가 몇 개 곱해진 건데? n개 곱해졌어. 그럼 2의 n제곱이잖아. 근데 거기에 2가 한 번 더 곱해졌으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이 되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지. 그래서 분모는 n 플러스 1분의가 되는 거고 분자는 2의 n 플러스 1제곱이 되는 분야. 그럼 거기 앞에 뭐가 곱해져 있느냐? 2분의 1이 곱해져 있었다고. 됐어요? 그럼 이거의 값이 이제 저 시그마까지 해석했으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들어가는 거야. 이거의 값이 뭐 같은데? 100 이하의 자연수가 되어야 된대요. 그럼 얘는 100 이하의 뭐가 되라고? 자연수가 된다는 조건을 갖고서 문제를 푸세요 라고 한 거라고. 얘가 지금 자연수가 되게 해주세요. 알겠어요? 그럼 얘가 지금 자연수가 될 조건을 갖고서 문제를 풀겠대.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생각을 해보자. 니네가 지금 넣을 수 있는 숫자를, 즉 솔직히 말하면 넣을 수 있는 숫자라고 표현하게 봤거든. 넣을 수 있는 숫자가 로그야. 이제는 거꾸로 생각이야. 얘들아, 내가 로그 2에 몇이라고 쓰여져 있었을 때 이 숫자가 자연수 또는 정수가 될까? 여기에 쓰여져 있는 숫자의 모양이 어떤 식으로 돼 있어야 돼? 2의 거듭제곱으로 표현이 돼 있어야 되고 그랬을 때 이것만 나가고 로그 2가 사라질 거야. 맞아? 2 사라질 거니까. 이게 지금 첫 번째 생각이거든. 당연히 이 세모도 자연수여야 된다는 전제를 보니까 깔리는 거고. 그럼 여기서 말을 해주는 건 일단 얘는 이 2분의 1은 보기가 싫어. 그래서 이쪽으로 넘겨줄래. 그럼 얘는 지금 로그 2의 n 플러스 2분의 2의 n 플러스 1제곱인데 그럼 얘가 지금 200 이하의 자연수가 된다며. 근데 방금 이야기했던 내용에서 이제는 여기서 얘보다 200보다 작다라는 논점보단 얘가 자연수가 돼야 된다는 신경부터 먼저 가져볼 거라고. 얘가 자연수가 돼야 된대. 이 숫자가 자연수가 돼야 된대. 그럼 이 숫자가 자연수가 되려면 당근 진수에 있는 이 숫자는 어떻게 써야 된다고? 2의 거듭제곱으로 쓰여져야 된다고. 그럼 이 숫자가 2의 거듭제곱으로 쓰여지려면
n 플러스 2의 조건은 뭐냐고. 이게 얘는 1 말고는 다른 방법 없어요? 일 말고는 다른 방법 없냐고. 2의 배수. 2의 배수요? 그럼 얘가 6이면 돼요? 6이면 2의 배수잖아. 그럼 6분의, 예를 들어서 6분의 2의 5제곱이야. 그럼 이거는 2의 거듭제곱을 말할 수 있을까? 없어요. 그래서 2의 배수라는 말이 아니라 2의 거듭제곱이 돼야 돼요, 다시. 얘 n 플러스 2마저 2의 거듭제곱이면 2의 거듭제곱, 2의 거듭제곱 약분되면 다시 2의 거듭제곱이 되는 것 뿐이잖아요. 됐니? 그래서 n 플러스 2가 2의 거듭제곱이 돼야 됩니다. 라는 내용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그럼 지금부터 생각하는 거야. 이 n 플러스 2가 2의 거듭제곱이 될 수 있는 지금부터 n 값을 생각하겠다고. 근데 m은 자연수들만 된댔으니까 1 들어갔을 때 안 될 거 아니야. 그럼 1보다 큰 숫자들부터 집어넣는데. 그럼 n 플러스 2가 2의 거듭제곱이 된다면 2의 거듭제곱은 2, 2의 제곱, 2의 세제곱 이런 것들이 된다라는 거잖아. 근데 n 플러스 2는 못 되죠. 그럼 결국적으로 n 플러스 2가 4가 될 수는 있어. m이 몇이면? 2면. 그러면 m이 2였다. 이렇게 지금 먼저 찾을 수도 있는 거고. 또 n 플러스 2가 몇이 될 수 있어? 8. 2의 세제곱이면 8이 될 수 있대요. 그럼 8이 되려면 m은 6이어도 되겠구나. 이것도 찾아준 거고. 또 n 플러스 2가 16이 되면 되겠죠. 2의 4제곱. 16이 되려면 10 몇? 4면 돼요. 이것도 있을 거고. 또 n 플러스 2가 2의 거듭제곱이 되려면 2의 5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럼 2의 5제곱이 되려면 30이어도 돼요. 이렇게 써질 거고. 64가 되려면 60이면 되고 128이 되려면 126이면 되고 256이 되려면 254면 되고. 맞아? 계속 이런 식으로 써지는 거야. 그럼 이 상태에서 얘가 그 다음에는 512가 되려면 510이면 되고 이렇게 무수히 많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 자연수라는 존재 조건은 맞춘 거예요. 그럼 이제 그 m이라는 숫자를 대입해서 200보다 작거나 같은지만 확인을 할 거라고. 그럼 m이 2 들어갔어. 2 들어갔어. 그럼 여기는 4분의 2에 m이 2 들어갔으니까 세제곱 이렇게 쓰여지겠죠. 그럼 4분의 2의 세제곱이면 2의 몇 제곱이야? 2의 1제곱이 돼요. 근데 이 앞에 지금 내가 로그 2라는 말은 숨겨놨거든. 그럼 로그 2의 2니까 1이라는 자연수가 되겠죠. 그럼 얘는 자연수가 되면서 200보다 어떻다? 작다. 그러니까 이때 m은 2면 되겠구나.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확인 들어가는 거야. 그럼 6이 들어갔을 때 8분의 2의 7제곱이 되겠죠. 그럼 얘는 2의 4제곱인, 즉 로그 2의 2의 4제곱이니까 4니까 200보다 작으니까 또 성립해요. 말할 수 있겠죠. 또 14가 들어갔대. 그러면 16분의 이렇게 지금 되었었고 14가 들어가니까 2의 14가 들어갔잖아. 15제곱이 되었어요. 이렇게 지금 써주면 되겠죠. 그럼 2의 4제곱이 빠지면 되는 거니까 2의 11제곱이요. 이거 되겠죠? 32분의 2의 31제곱이요. 이렇게 됐어. 그럼 2의 5제곱이 빠지면 되겠죠. 5제곱이 빠졌대요. 그럼 얘는 2의 26제곱. 그럼 26이라는 건 200보다 작으니까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면 여기 숫자만 비교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그러면 계속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조금 건너뛰어 보겠죠. 어차피 된다는 거 다 알았으면. 그럼 126 정도 확인해 볼까? 그럼 얘는 지금 128분의 여기는 2의 127제곱이 될 거고. 그러면 2의 8제곱이 아니 128이 2의 7제곱이죠. 그럼 여기는 2의 120제곱이니까 얘까지 가능하겠죠. 254 들어갔대. 그럼 얘는 256분의지. 근데 여기는 2에 255제곱이죠. 256은 2의 8제곱이거든요. 그럼 2의 8제곱이 빠지면 여기는 2에 240
7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이때는 247이라는 숫자가 되잖아. 그럼 그때는 200보다 커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부터는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겠지. 그래서 m이 될 수 있는 숫자는 이만큼이나 돼요. 이렇게 6개의 숫자가 있어요. 그것들을 합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라고. 이 숫자들을 합하세요. 근데 숫자가 너무 큰데? 숫자 답이 큰데? 왜 크지? 왜 그냥 2분의 1 미안합니다. 여기서 선생님 실수를 해버렸네. 200보다 작은 건 맞는데 200보다 작은 건 맞는데 미안. 여기 선생님이 실수한 게 이거야. 얘가 자연수다라는 논점이 아니라 원래 있던 숫자는 얘니까 이 숫자가 자연수가 되게 만들어달래. 이 숫자가. 그럼 이건 뭔 차이냐면 이 숫자는 2분의 1까지 곱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럼 다시 여기 상태에서 얘는 1이 나왔잖아. 그럼 얘가 1이면 1 곱하기 2분의 1은 자연수야?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가 1 나온 건 이 숫자가 1이에요 이제 구한 거 아니야? 근데 이 숫자에 대해 2분의 1까지 곱해진 수가 자연수냐고 물어본 거잖아. 왜? 원래 주어졌던 수는 이 숫자란 말이야. 이 자체가 원래 주어졌던 숫자라고. 그러면 얘 탈락시키라는 소리야. 그럼 여기 상태에서 탈락시킬 게 뭐냐? 여기에서 홀수 나온 것들을 다 탈락시키라고. 그럼 얘 11 나온 거잖아. 그럼 2분의 10이니까 얘도 안 된다고. 26. 짝수니까 되겠죠. 2분의 1 나눠봤자 어차피 될 거니까. 120. 되잖아. 근데 여기 상태에서 62. 그럼 얘도 확인을 해보니까 얘는 64분의 2에 63제곱이요. 이렇게 지금 쓰여질 거고 그럼 64는 2에 6제곱. 그럼 2에 6제곱이 빠지면 2에. 그럼 얘도 지금 홀수가 나왔잖아. 그럼 이때 2분의가 곱해지면 얘도 되는 게 아니니까 얘도 없을 거라고. 그래서 여기서 될 수 있는 건 6, 30, 126 이렇게 3개만 되겠구나. 이렇게 문제를 풀어줘야 돼. 그러니까 숫자를 계산하기 편하려고 2를 곱해준 건 맞았는데 자연수라는 원래의 전제 조건은 처음에 있었던 이 수 갖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자연수인지 확인을 할 거라고. 그래서 이건 일일이 그냥 쓰면서 문제 푸는 게 맞아. 시그마 계산까지는 하고서 그 다음부터 나머지 확인 과정을 들어가세요. 이번에는 이제 얘 갖고 뒤에 쪽에서는 증명이라는 걸 배우는데 여기서는 귀납적 정의라는 내용이 무슨 말인지 먼저 기억은 하세요. 봐요. 내가 지금 니네한테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는 자체는 어떤 첫째 항의 값을 알려준대. 첫째 항의 값을 알려준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야 첫째 항은 1에 이렇게 지금 알려줬어. 그리고 이웃하는 한끼리의 관계식을 설명을 해줄 거래. 이웃하는 한끼리에. 그러면 여기서 이웃하는 항이라는 거는 n번째 항이 있었으면 뭐 n-1번째 항이랑 알려주거나 아니면 n+1번째 항 바로 다음 번째 항끼리의 규칙을 알려줬다. 그럼 그때 내가 관계식을 이런 식으로 써준 거야. 선생님 an+1이 an에 거기에 2를 더한 식이랑 같아요. 이런 식으로 관계식을 써줬대. 그럼 이렇게 두 식을 알려주면 이렇게 두 개의 관계식만 알려주면 이때 이 수열은 첫째 항이 뭔지 두 번째 항이 뭔지라고 하면서 이 수열을 다 쓸 수가 있대. 그게 무슨 소리냐? 야 지금부터 이 상태에서 첫째 항이 몇이었어? 2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둘째 항이라는 자체는 지금 여기에 n 대신에 숫자를 집어넣겠다라는 거야. 근데 내가 지금 몇째 항의 값을 알았으니까 첫째 항의 값을 알았잖아. 그럼 A1을 알았으니까 n 대신 1을 집어넣으면 A2는 A1에다가 2를 더한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좀 말을 해주겠대. 그래서 여기다 2를 더해주니까 4요. 그래서 둘째 항 4라는 걸 찾았구나. 그럼 이거 갖고 내가 셋째 항이라는 자체는 그럼 이번에 n 대신 2가 들어가면 A3이 되겠죠. 2가 들어가면 A2잖아. 즉 A2 4라는 거 알았잖아. 그럼 이때 얘는 지금 A2에 거기에 플러스 2를 해준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얘는 6이요. 이렇게도 찾을 수 있겠죠.
A4 찾을 수 있어요? 그럼 이때 n 대신 뭐 집어넣으면 돼? 3 집어넣으면 되겠대. 그럼 이때는 A3 플러스 2니까 8이요. 그럼 이제 이렇게 쓰면 다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수열을 소개하는 방법이야.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는 건 수열을 소개하는 방법이래. 여태까지 방금 쪽에서 니네가 했었던 거는 그냥 숫자가 나열된 거 이거 보고서 얘 무슨 수열이야 이런 걸 찾으라고 했었다면 이번에는 이 숫자를 나열해주지 않고 수열의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해주고 싶다고. 그래서 수열의 소개인데 그 소개를 하려다 보니 두 가지 조건으로 첫 번째는 첫째항이라고는 이야기를 해줬지만 여기선 첫째항이라는 내용이 꼭 포커스를 맞춰줄 필요는 없어요. 또 첫째항이라는 거에 포커스 맞춰갖고 이상하게 이해하지 말라고. 첫째항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하나의 항의 값을 알려주면 돼. 즉 이 문제를 갖고서도 거꾸로 얘기하면 이거야. 난 첫째항 2라는 거 알려줬잖아. 그러면 이 문제에서 내가 지금 방금 했던 걸로 생각하면 그냥 야 A3이 6이래. 방금 여기서도 A3 나왔을 때 6이었거든. 얘 조건이 아니라 A3이 6이라는 걸로 그럼 이때 A1 찾을 수 있을까? 그럼 그때는 거꾸로 가면 되지 않을까? A3을 알았었는데 A3을 알았으니까 n 대신 2를 집어넣으면 A3은 A2 플러스 2요 이렇게 쓰여지는 거고 그럼 A3이 6이랬으니까 얘가 6 들어가면 A2가 지금 몇이 됐다? 4가 됐다. 그래서 A2가 4구나. 그럼 나는 지금 A2를 알니까 A2 갖고 다시 A1을 구하려면 n 대신 뭘 집어넣으면 돼? 1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A2가 A1 플러스 2요 이렇게 지금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고 아 그럼 여기다 4 집어넣으니까 얘가 2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다고. 그래서 첫째항이라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어떤 특정한 하나의 항 값을 알려줬다고. 그리고 소개를 할 때 두 번째 이웃하는 항끼리의 관계식. 이걸 알려주면 된다라는 거야. 알겠어? 그런데 그 이웃하는 항끼리의 관계식을 아까 별표 봤을 때도 봤지만 좀 줄여서 수열에서 이웃하는 항들 사이의 관계식을 점하식이라는 말로 갖다 쓸 거라는 소리야. 그 말을 줄여서 점하식. 이웃하는 항끼리의 관계식을 나는 점하식이라고 부르겠어요. 내가 문제가 조금 지워졌지만 그냥 봐. 다음과 같이 수학 귀납적 정의로 정의된 수열 AN에서 네 번째 항을 구하래. 그럼 여기 상태에서 첫째 항 2라는 거 알려줬으니까 얘 점하식을 이용해서 네 번째 항을 구하려면 아 얘 갖고 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걸 천천히 찾아주시면 되겠구나. 됐어. 그럼 이랬을 때 지금 이 상태에서 A1 알았으니까 1 나오려면 n 대신 뭐만 집어넣으면 되겠다? 1. 그래서 A2는 2라고 써보면 되겠지. 그럼 이때는 이 A1에 더하기 3이구나. 이렇게 해서 지금 값을 찾으라고. 그럼 A1이 지금 2랬으니까 여기는 7이요.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때 A3는 n 대신 뭐가 들어간 거니까? 2가 들어갔으니까 여기는 2A2 플러스 3이요. 이렇게 또 계산을 하라는 거겠구나. 그럼 이때 얘가 A2가 7이 했으니까 7이 14에 더하기 3이니까 17이요. 이렇게 또 구하라는 소리겠구나. A4는요. 그럼 n 대신 뭐가 들어간 거니까? 그럼 2A3 플러스 3이요. 이렇게 지금 쓰여진 거고 얘는 17 곱하기 34에다 더하기 3을 알았으니까 37이요. 아 그래서 네 번째 항 37이요. 이런 식으로 지금 구하라는 소리예요. 알겠어요? 그럼 이렇게 정리가 되다 보니까 두 번째 얘 문제도 마찬가지로 얘기를 할 겁니다. 점화식 관계가 이렇게 지금 알려졌대. 근데 A1이 2고 AN 플러스 1은 AN분의 1이래. 이렇게 돼 있대. 그럼 이 상태에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첫째 항이 지금 몇이래? 2래. 그럼 첫째 항 갖고 A2를 찾을 수 있겠죠. 그럼 n 대신 뭐 집어넣었어? 1 집어넣었어. 그럼 얘는 지금 A1분의 1을 말합니다. 그럼 얘는 몇이야? 네, 2분의 1이요. 이렇게 좀 찾아주시면 되겠죠. 근데 세 번째 항 찾으래요. 그럼 세 번째 항은요. 2 들어간 거니까 A2분의 1이겠죠. 근데 A2가 2분의 1이라며. 그럼 A2분의 1은 다시 2가 되겠어요. 이렇게 좀 쓰여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때 A4는요. A3분의 1을 말하는 거잖아. 근데 A3가 지금 몇이었어? 2였어. 그럼 얘는 2분의 1 이렇게 가겠어요. 그래서
얘 수열은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가는 수열이라는 자체를 표현해주고 있었구나라는 걸 얘기를 해주는 것뿐이라고. 이 수열은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가는 수열을 말하겠대요. 됐죠? 우리가 지금 이걸 배우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이거야. 우리 수열은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만 있는 게 아니라고. 근데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은 우리가 일반항을 좀 어떻게 표현해라 라는 걸 배운 것 뿐이란 말이야. 등차 수열은 1차식으로, 등비 수열은 지수식으로. 근데 그게 아닌 형태에서 나머지들은 니네가 일반항을 조금 표현하기 애매해. 그럼 그랬을 때 이런 점화식 관계가 있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요. 알겠어요? 5번 문제 상황도 보겠습니다. 이 5번 문제에서 보세요. 여기서 A1은 5, A2는 2 이렇게. 근데 봐봐. 아까 내가 제일 첫 번째 알려줄 땐 특정한 항의 값을 알려주면 된댔잖아. 그런데 그런 관계들은 얘는 이웃하는 항이 2개밖에 없지. 지금 1번부터 4번까지에서는 이웃하는 항이 2개밖에 없잖아. 이렇게 AN과 AN 플러스. 그럼 그때는 특정한 하나의 항값만 알려주면 돼. 알겠어? 근데 5번 문제에서 보니까 n 플러스 2번째 항, n번째 항, n 플러스 1번째 항 이웃하는 항이 몇 개야? 3개나 있는 거잖아. 그때는 값을 2개는 알려줘야 되는 거야. 그때는 값을 2개를 알려줘야 돼. 그래야지 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2개를 알려줬대요. 알겠죠?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부터 보세요. 얘가 뭐냐면 수열을 내가 나열해 봤을 때 n번째 항 있지. 그리고 n 플러스 1번째 항 있지. 그리고 원래 그 다음 an 플러스 2번째 항 있지. 근데 여기서 말을 해주는 게 n 플러스 2번째 항 얘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때 n번째 항과 an 플러스 1번째 항을 뭐하래? 더해지면 얘가 나온대. 더해지면 얘가 나온대. 이거는 자체 등차수열, 등비수열처럼 이름 외울 거야. 이런 수열을 우리는 피보나치 수열이요 라고 이름을 불러요. 뭐 컴퓨터나 아니면 결국적으로 니네가 인터넷상이나 TV나 그런 거 봤을 때 가끔가다 한 번 정도 들어봤을 원래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건데 눈빛 보면 한 번도 못 들어봤어. 이런 똥멍청이들 진짜 어떻게 상식 이 정도도 없냐. 네. 근데 이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자체가 뭐 하는 거냐면 여기에서 쓰여져 있는 대로 앞에 있는 두 항을 더해서 다음 항이 되겠다. 이 관계식이 앞에 있는 두 항을 더해서 뭐가 됐다? 다음 항이 되었다. 그럼 얘는 방금 얘처럼 이렇게 다 일일이 써서 문제를 풀어도 되는데 그냥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걸 알았으면 이 상태에서 그냥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첫째 항이 5고 둘째 항이 2래. 그럼 이때 셋째 항은 둘이 더해져서 7이요. 이렇게 그냥 볼 거라고. 네 번째 항은 더해져서 9요. 이렇게 보면 된다고. 그럼 다섯 번째 항은 더해져서 11이요. 이런 식으로 보겠다고. 이런 식으로 옆으로 늘어가면서 보려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보나치 수열 정도는 이름을 기억하고서 들어갈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점화식이라는 걸 배웠었을 때 제목이 기본 점화식이라고 해서 이 기본 점화식 자체는 보자마자 이게 무슨 수열을 뜻하고 있네요 라는 걸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나오셔야 돼 대답이 그냥. 근데 이게 뭘 뜻하느냐, 기본 점화식이라고 했을 때 니네한테 원하는 건 선생님 나는 지금 어떻게 쓰여져 있는 수열은 등차 수열을 뜻하는 점화식이에요. 즉 등차 수열을 뜻하는 점화식의 형태들을 두 가지를 외울 거예요. 등차 수열 뜻하는 점화식의 형태를 두 가지 외울 건데 첫 번째는 정의 갖고 나오는 등차 수열 점화식이야. 근데 니네 등차 수열이 뭔데? 등차 수열 뜻이 뭐야? 일정한 수가 더해져서 나오는 수열이잖아요. 그럼 전항에다가 일정한 수가 더해져서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걸 표현하다 보니까 내가 다음 번째 항, 후항은 n 플러스 1번째 항은 전항 a n번째에다가 일정한 수가 더해져서 나왔어요. 아 이렇게 쓰였으면 이건 바로 등차 수열이구나 라는 걸 캐치를 하셔야 된다고.
점화식의 관계가 an 플러스 1은 an에 거기에 플러스 d라는 상수로 쓰여 있어. 그럼 이거는 바로 등차 수열이네요 라고 바로 캐치를 하셔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공차가 몇이다? d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두 번째, 등차 중앙으로도 표현하는 점화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배우고 나서 등차 수열 앞에 쪽 파트 보시면요. 등차 수열 앞에 쪽 파트 개념을 보시면 이 식 쓰여져 있어. 실제로. 근데 그때는 점화식이다라는 말을 강조하지 않았었던 부분이고 이제는 이 말이 쓰여져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보시면 안 된다고. 근데 등차 중앙이라는 거는요. 나는 이웃하는 세 개의 항이 있었을 때 가운데 있는 항을 구하는 방법이 등차 중앙이랬잖아. 그럼 이때 여기 상태에서 내가 이웃하는 항 세 개의 항은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n 플러스 1번째, n 플러스 2번째, a, n 플러스 3번째 이런 식으로 관계를 써봤다고. 그럼 이때 가운데 있는 항 a, n 플러스 1번째 항을 구하는 식이 어떻게 됐었다? 2분의 an 플러스 2요. 그럼 이때 이제부터 니네한테 점화식이 이 관계로 나왔대. 그럼 이것도 등차수열을 뜻하는 식이구나 라는 걸 캐치를 하라는 소린 거야. 얘는 등차수열을 뜻하는 식이구나. 그럼 뭐야? 두 번째, 이름 배운 수열 또 뭐 있었어? 등비수열. 그럼 등비수열을 뜻하는 점화식도 외워두셔야 되는 거야. 근데 등비수열을 뜻하는 점화식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 얘도 똑같이 정의 갖고 먼저 얘기를 한다고. 그럼 등비수열 정의는 뭐였는데? 일정한 곱해져서가 다음 상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음 항 an 플러스 1번째 항은 an번째 항 전항에다가 일정한 수가 곱해지면 된다며. 그럼 그게 곱해져서 r 곱해져서 이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때 일정한 수가 곱해져서 다음 항이 되었으니까 이건 무조건 등비수열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똑같이 뜻할 수 있는 점화식은 그럼 등비중항이겠죠. 그럼 등비중항은 또 가운데 있는 항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가운데 있는 항을 구할 때 가운데 있는 항을 뭐 해준 게? 제곱해준 것이. 어떻게 구해라? 전항과 끝항을 곱해줘서 나오는 거랑 같습니다. 이렇게 등비중항이었구나. 그래서 이번에는 계속 얘기하는 게 이 점화식들이 뜨면 얘는 등차, 얘는 등비. 이거를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고. 그럼 뭐야? 이걸 뜻하는 걸 알았으면 아까 별표했을 때랑 계속 똑같겠지. 이제 난 등차 수열인 거 알았으니까 일반항 찾을래요. 등비 수열인 거 알았으니까 일반항 찾을래요. 얘는 이 점화식을 보고서 얘네가 지금 등차 수열인지 등비 수열인지 말 못하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일반항을 못 찾은 거야. 일반항을 못 찾았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다 나열해서 지금 점화식을 나열해서 문제를 풀었다고. 써가면서. 이렇게 되어 있는 점화식 관계에서 AN을 구하래. 근데 AN이라 그냥 아니라 A4 구하래. 예를 들어서. 그럼 A4를 구하라면 결국적으로 방금처럼 1 집어넣어서 찾아서 A2 찾고 A3 찾고 A4 찾아도 상관없어. 그런데 우리가 이때 얘를 눈으로 좀 보니까 얘 상황을 보니까 이 식을 조금만 변형을 해주면 등차수의 원래 뜻은 전항에다가 일정한 수가 더해서 후항이 되는 거였잖아. 근데 다시 말하면 후항에서 전항을 빼준 값이 D로 일정해도 이것도 결국은 얘랑 같은 식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등차수를 뜻하는 점화식이었구나. 그럼 결국 이 상태에서 얘를 보고서 알 수 있는 게 후항 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n번째 항을 뺀 게 4로 일정하대. 그럼 얘가 지금 무슨 수열이다? 이거 보자마자 등차 수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거기 상태에서 이 4가 의미하는 게 뭐야? 공차. 그러니까 얘는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이요. 이렇게 벌써 말할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서 첫째 항이 마이너스 4라는 거 알려줬어. 그럼 우리는 바로 이제 일반항 먼저 찾아놓으면 되겠구나. 그럼 일반항이 4n 마이너스 8이요. 이렇게 지금 쓰면 되는 거고. 그럼 거기 상태에서 만약에 네 번째 항 구하라. 그러면 여기다 이제 4 집어넣을 거라고. 아까처럼 1, 2, 3, 4, 1, 2 다 구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기본 점화식은 외워두는 거야. 왜 저 점화식을 갖고서 내가 일반항 바로 찾을 수 있는 연습을 하자는 거니까. 두 번째 문제도 동일하게 점화식이 이렇게 관계식이 쓰여있어. 근데 이번에는 후항 n 플러스 1번째 항이
n번장에다가 3을 곱해서 얘가 되었대. 그럼 이건 무슨 수열이야? 이것도 등비수열이라는 걸 찾을 수가 있겠네요. 그럼 얘는 등비수열인데 공비가 몇인 거야? 근데 공비가 3인 등비수열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맞아. 전항에다가 3이 곱해서 후항이 되었으니까 공비가 3인 등비수열이요. 그럼 이때 여기 상황에서 내가 지금 일반항 A에는 그럼 이제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3인 등비수열이래. 그럼 1 곱하기 3에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구나. 세 번째 문제도 A1, A2를 알려줬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점화식 관계를 알려줬거든요. 근데 이 점화식의 관계는 솔직히 얘를 2를 곱해준 거랑 같은 식이 되는 것 뿐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거에서 2를 나눠주면 등비중항을 뜻하는, 아니 등차중항을 뜻하는 식이구나. 그러니까 얘 갖고 알 수 있는 게 뭐야? 얘는 등차 수열이라는 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봐. 이 문장에서는 등차 수열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 점화식에서 공차가 4라는 거 바로 알 수 있었죠. 근데 여기 점화식만 봤었을 땐 얘가 등차 수열이라는 건 알겠어. 등차 중앙이니까. 근데 공차 알아 몰라 여기서. 이 식만 봤을 땐 공차라는 거 모르죠. 그래서 이제 그 공차를 찾아야 되는 건데 아까 개념 설명할 때 이웃하는 항이 3개면 특정한 항을 몇 개 알려줄 거다? 2개 알려줄 거다. 그래서 이 2개 갖고 내가 공차 찾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라고. 그럼 두 번째가 9, 첫 번째가 10이야. 그럼 공차가 몇인 거야? 마이너스 3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일반항 찾겠대. 그럼 AN이 마이너스 3NA 이렇게 갖다 쓰여지면 되겠구나. 거기에 플러스 15요. 이게 첫째 항이 12랬으니까 이렇게 쓰여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네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거 딱 뜻하자마자 뭘 뜻한다? 등비수열이라는 걸 말하겠어요. 맞죠? 등비중항으로서 등비수열 말합니다. 그럼 이때 등비수열이 했으니까 여기서도 공비 먼저 찾을 생각하겠구나. 근데 이때 공비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어떻게 마이너스 15야? 공비가 곱해줘서 나와야 되는 건데. 등비수열이랬잖아. 마이너스 2가 공비가 되는 거겠죠. 그럼 이때 이 상태에서 일반항을 찾으세요. 그럼 첫째 항 5에 거기에 곱하기 공비 마이너스 2에 n 마이너스 1제곱이요. 이렇게 갖다 쓰시면 되겠어요. 라고 기본 점화식이라는 걸 외우셔야 된다고. 1번 문제 봤었을 때 이제 니네가 시험 문제나 실제로 문제집 풀 때 좀 주의해야 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점화식이 이렇게 나왔어. an 플러스 1 더하기 3은 an이요. 이렇게 돼 있어. 이거 등차수열 맞아요? 근데 일단 등차수열 맞아요. 얘는 등차수열이 맞아. 근데 그 등차수열이 맞았을 때 다른 말 안 하고 그냥 딱 한마디만 해줄게. 점화식은요. 점화식은 항상 정리를 후항 하고 정리를 하려고 생각을 해라. 그래야지 니네가 가장 보기 편한 식이 된다. 일일이 집어넣든 아니면 기본 점화식을 내가 알고 있는 걸로 표현하든 항상 후항 하고서 정리하는 식을 가지라고. 그럼 여기서 an 플러스 1과 a n번째 항은 n 플러스 1이 후항이잖아. 그러니까 an 플러스 1번째 항 하고서 먼저 정리하면서 문제를 풀라고. 그럼 이때 여기는 지금 a n번째 항에다가 빼기 3이요. 이렇게 지금 쓰여져 있는 식이 되겠죠. 그럼 이건 등차 수열이 맞니? 등차 수열이 이제 맞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왜냐면 전항에다가 마이너스 3이라는 숫자를 더해서 얘가 된 거니까. 그럼 이때 얘가 등차 수열이 맞으니까 지금부터 이야기가 일반항 먼저 그냥 바로 표현하면 되겠구나. 그래야지 14번째, 14가 몇 번장인지 찾은 거니까. 그럼 이때 일반항을 표현하면 공차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이네. 첫 장이 50이니까. 플러스 50? 3이요. 이렇게 지금 갖다 쓰면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질문에서 내용을 말하는 게 뭐야? 얘가 14가 되는 거를 찾으세요. 이렇게만 얘기를 해주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때 K값 찾으라는 소리니까. 그럼 이때요. 지금 3n이 14가 빠지니까 39요. 그럼 이때는 13이요. 그래서 13번째 값입니다. 이런 식으로 일반항 찾아서 들어가시라고. 식의 형태가 등비수열과 비슷해 보여. 근데 저 상태에서 제가 등비수열과 비슷하다고 봤을 때 공비가 몇일 건데 2분의 1이다라고 정확하게 말을 해줘야 돼. 근데 왜 그렇게 말을 하냐? 분명히 내가 점화식은 웬만하면 후항은이라고 바꾸려 했잖아. 그럼 이때 얘를 후항은하고 바꿔놨더니 an 플러스 1은이라고 써지는 거고 그럼 2로 나눠준 2분의 1 an 되겠지. 그럼 전항에다가 몇이 곱해진 거야?
2분의 1이 곱해진 거니까 아 공비가 2분의 1인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여기에 2 곱해져 있다고 해서 아 공비가 2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 그럼 이제 뭐야? 또 일반항 찾으면 되잖아. 등비수열이라는 거 찾았으니까. 그럼 AN이 첫 항이 1이고 공비가 2분의 1인 n-1제곱이요 이렇게 일반항을 찾아줬습니다. 그럼 거기 상태에서 구하라는 건 50번째 항 구하세요 라고 했구나. 그러니까 여기다가 50만 집어넣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665번 문제야. 되게 방금 필수 예제 푼 것처럼 이쁘게 점화식이 땅땅땅 이런 식으로 이쁘게 딱 써져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아까 연습 문제 푼 것처럼 점화식의 형태들을 뭔가 이제 식계산을 니네가 통해서 뭔가 정리를 해보라는 소리밖에 없다고. 근데 이 AN분의 AN 플러스 1이 AN 플러스 1분의 AN 플러스 2랑 똑같대. 이걸 식정리를 어떻게 할 거야? 얘 양변에 같이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때 솔직히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한 게 똑같다고 써줬으니 여기는 AN 플러스 1의 제곱이라고 쓰여진 거고 그럼 그게 AN 곱하기 AN 플러스 2라는 식으로 바뀌어지는 점화식이 되겠구나. 아 그러니까 이렇게 점화식 바꾸니까 이거 무슨 수열? 등비수열이요. 그럼 난 등비수열 갖고 문제를 풀라는 소리겠구나. 점화식의 첫 번째 형태는요. 특수 점화식의 형태는 AN 플러스 1이 AN에 더하기 FN 이 형태의 꼴이라고 합니다. 아까 봤던 식이랑 뭔가 비슷하잖아요. 아까 뭐 봤었죠? 이 식이랑 비슷한 거. 네, 등차 수열 봤어요. 그럼 등차 수열이랑 얘랑 차이점이 뭔데? 네, 등차 수열과 차이점은 여기에 더해져 있는 게 아까 등차 수열은요 거기에 플러스 D 이렇게 쓰여 있었죠. 근데 이때 이 D라는 거는 상수로서 변하지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지금 뭐라고 써 있어? F? N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근데 그 N이라는 문자는요 여기 있는 N이라는 문자들과 동일해요. 근데 이 N이라는 문자에는 내가 숫자를 집어넣지 않아? 그럼 여기에 1 집어넣으면 여기에도 1 집어넣을 거고 여기에도 당연히 1을 집어넣어야 돼.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여기다 2를 집어넣고 여기도 2를 집어넣어야 돼. 그럼 F1, F2가 다 같을까? 달라요. 즉 여기는 일정하지가 않다고. 얘는 상수로 고정되어 있으면 등차 수열입니다. 근데 얘는 변해요. 그래서 이거를 n에 관한 식으로 쓰여져 있다는 행동이야. n에 대한 식으로 지금 쓰여져 있으면 이거는 등차 수열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알겠니? 그럼 이제 이 꼴에서 문제 풀이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풀이법. 참 줄임말은 좋아하는데 용어를 수학적 용어를 줄여서 얘기를 해주면 그건 외울 생각이 없고 얘에서의 풀이법은 니네가 가장 간단하게 외우려면 이 말을 기억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 축차대입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즉, 이 꼴은 축차대입법으로 문제를 풀겠대요. 축차대입법. 축차대입법. 여기서 뭐느냐. 대입을 할 건데, 여기서 축이라는 건 쌓는다라는 거야, 쌓는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대입해서 쌓으면서 다 대입하라고. 축차대입법. 결국적으로 니네한테 계속 축적된다. 쌓인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쌓이면서 대입을 하셔서 문제를 풀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그 축차 대입법을 이용을 해서 쌓은 다음에 싹 다 합한다는 생각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싹 다 합합니다. 축차 대입법을 이용해서 정리한 다음에 싹 다 합합니다. 이게 뭔 소리인지 지금부터 봅시다. A1은 3이에요. 근데 AN 플러스 1이 AN에다가 N에 대한 식, 즉 N에 관한 식이 돼 있는 걸 더해줬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여기에 쓰여있는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FN 꼴이래요. 근데 이 문제 풀 때 뭐 할 거라고?
축차 대입법 쓸 거라고. 그럼 축차 대입법이면 아까 다 집어넣었잖아. 그래서 지금부터 뭐 하느냐? n 대신 1부터 집어넣는 거야. 그럼 n 대신 1 집어넣으세요. a1 2죠. 1 집어넣으세요. a1 더하기 1 곱하기 2분의 1이요.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쌓을 거라고 계속. 그럼 이번에 뭐 집어넣어요? 네, 2 집어넣으세요. 2 집어넣었어요. a3 a2 더하기 2 곱하기 3분의 1이요. 이렇게 또 쓰여질 겁니다. 또 뭐 집어넣어요? 네, 3도 집어넣으세요. 그럼 3 집어넣으니까 a4가 a3 플러스 3 곱하기 4분의 1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쌓을 거라고. 그럼 뭐 어차피 쌓는 데 쓰니까 점점점 이렇게 갖다 쓸 겁니다. 근데 그 쌓는데 어디까지 쌓을 거냐? n번째를 구하고 있으면 m까지 쌓으면 돼요. 근데 여기서는 몇 번째를 구하래? 100번째를 구하래잖아. 그럼 여기에다가 A100이 될 때까지 쌓는 겁니다. A100이 될 때까지. 그럼 A100이 되려면 n 대신 뭐가 들어갔어요? 99. 네, 99가 들어갔어요. 얘가 100이 되려면 n 대신 99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99를 진짜 집어넣어서 쓰는 겁니다. 그럼 A 99에 플러스 99 곱하기 100분의 1 이렇게 좀 쓰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 쌓았어요. 여기가 축차 대입법이야. 그럼 이 싸그리 단 걸 뭐라고? 더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더할 거라고. 그럼 우리가 원래 연립반사식을 풀었을 때 좌변은 좌변끼리 더하고 우변은 우변끼리 더하겠죠? 맞죠? 근데 가운데에 지금 는이 있잖아, 등호가. 그럼 여기 상황에서 생각해볼까? 이걸 더했었을 때 좌변에 A2 하나 있지. 근데 우변에도 A2가 하나가 있네. 그럼 더해주면 0이 돼버리겠네? 는을 기점으로 넘어가 버릴 거니까. 맞죠? 그래서 더해줘서 0이야. 오케이. A3 얘도 0이야. 그러면 얘까지가 0 되겠지? 이렇게 또 점점점 가서 0이 되는구나. 시그마 공식에서. 그럼 이때 여기 상태 좌변에 뭐만 남아? 그래서 A100을 구하는 식을 쓰겠어요. 이렇게 지금 쓰여진 거. 그럼 우변에는 A1 일단 하나 남았죠? 그럼 A1에 플러스 그러고서 이걸 더해야 되는 식을 써야 된대. 근데 뭐야? 이때 점점점 이렇게 돼 있어서 얘까지 더해야 되잖아. 그럼 우리 뭐 해야 돼? 시그마로 표현하자. 이게 전수간 숙제잖아. 합에 대해서 표현하겠습니다. 점점점 돼 있는 거. 그럼 이걸 시그마로 일단 먼저 표현부터 하면 되겠구나. 그럼 시그마 K는 1부터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구나. 일반항이 뭐예요? K에 K 플러스 1이 일반항이 될 거예요. 몇 번째까지? 99번째. 네, 99번째까지 더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계산하는 겁니다. 아, 그럼 A100은 문제에서 알려준 거 A1이 3이랬으니까 여긴 3 플러스. 근데 이거 계산 어떻게 하면 됐죠, 우리? 네, 부분문수로 바꿔서 계산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 부분문수로 바꿔서 계산하면 결국적으로 어떻게 나오냐? 1 마이너스 100분의 1 얘만 남을 거예요. 우리가 숙제로 했었던 별표까지 생각을 하시면.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는 게 3번 문제의 끝이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준대요. 알겠죠? 이게 특수정화식 1번이야.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fn 꼴이면 뭐 하자? 축차대입법 쓰자. 두 번째 특수한 점화식은요. an 플러스 1은 an에 곱하기 fn 꼴이에요. 그럼 이건 등비수열과 또 비슷해 보이지만 등비수열도 원래는 상수가 곱해졌으면 등비수열이야. 근데 얘는 지금 숫자가 변해지잖아. 일정하지 않은 숫자가 곱해지기 때문에 얘는 등비수열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알겠어? 근데 이 꼴 또한 뭐 하느냐? 얘에 대한 풀이법도 두 문제 다 동일해. 이 문제 둘 다 동일하게 둘 다 축차대입법이야. 그래서 이 문제도 다 축차대입법으로 대입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준대요. 그럼 축차대입법을 한 후에
얘는 이번엔 싸그리다 곱해주면 돼요. 이번에는 곱하면 돼요. 얘는 합해서 0이 됐다라는 걸로 없어졌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따가 곱해지면 약분해서 1이 된다라는 걸로 없어진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곱해서 싸그리 1이 된다. 점화식을 봤더니 AN 후항이죠. 근데 N-1 전항이죠. 그 전항에다가 FN에 대한 식이 곱해졌어요. 그래서 AN 곱하기 전항에다가 FN 식이 관계가 곱해져서 AN 플러스 1이 되었대요. 그럼 이 특수점화식 2번 꼴인데 뭐 하자? 축차 대입법 하자. 그럼 이때 축차 대입법 하려면 뭐부터 집어넣어? 여기에 쓰여져 있는 이 숫자부터 대입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2부터 대입해야 된대요. 근데 여기서 2부터 대입하니까 A2는 1 마이너스 2 제곱분의 1 A1 이렇게 지금 쓰여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3을 집어넣으니까 A3은 1 마이너스 3 제곱분의 1에 A3이요 이렇게 쓰여주면 돼요. 4 집어넣으니까 A4는 1 마이너스 4 제곱분의 1에 A 뭐요? 2 3 이렇게 지금 쓰여주신대요. 그래서 쌓아요. 어디까지 쌓아요 이번엔? 네, 20까지 나오게 쌓으시면 돼요. 20의 값을 구하랬으니까. 그럼 A 20이 나오게 쌓으세요. 그럼 이번 뭐 대입한 걸까요? 네, 이번에 N 대신 진짜 20이 대입된 거겠죠. A 20이 된 거니까. 그럼 N 대신 20 대입하세요. 그럼 1-20 제곱분의 1에 A 19 이렇게 지금 쓰여주시면 되겠죠. 뭐 하자? 다 곱해줘라. 근데 이렇게 곱하다 보니까 좌변의 A2, 우변의 A2는 이번엔 약분돼서 1이 되겠구나. 좌변의 A3, 우변의 A3 또 약분돼서 1이 되겠구나. 그래서 여기까지 다 약분돼서 1이 되었어요 라고 지금 쓰여진 거고. 그럼 최종 나와 있는 결과물 A20은 A1 하나 남았죠? 그럼 A1 곱하기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뭐 해라? 곱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럼 이걸 다 곱한 값을 여기다 써야 돼요. 근데 이거 곱할 때 라는 생각은 이식 갖고 축차 대입 하나씩 대입해서 곱하는 생각은 로그 쪽 시그마 로그 계산에서 전 시간에 보여줬던 문제야. 얘는 식을 먼저 변형을 해주라고 했었고 이 식을 변형을 해줬을 때 n제곱분의 n제곱 마이너스 1이고 합차 공식을 쓰는데 어떻게 갖다 쓰라고? 차부터 쓰는 n-1에 n 플러스 1을 써줘야지 차합 공식이 될 거라고. 그리고 n을 갖다 놓으셔야지 그때 약분하기가 가장 좋겠죠. 그래서 이제 이 식을 갖다 쓴 겁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빨간색 파트 여기만 먼저 생각하면 2부터 집어넣었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2분의 3에 3 집어넣었을 때 3분의 2 곱하기 3분의 4에 이렇게 지금 쓰여주시겠죠. 그럼 거기 상태에서 얘가 지금 20까지 들어갔으니까 20분의 19 곱하기 20분의 20을 이렇게까지 지금 쓰여질 거고 거기에 곱하기 이게 지금 빨간색 바스트였으니까 거기 앞에 A1 근데 A1 이랬으니까 2 곱해주세요. 아 그게 A20이구나. 약분 중 이렇게 남을 거니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2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0분의 21 약분하니까 20분의 21을 답으로 쓰세요. 이게 4번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까지 됐어요. 그래서 딱 오늘은 개념은 4번까지만 설명을 할 겁니다. 니네한테 시그마 2호 계산하는 방법 기억해서 오셔야 돼서